자, 이제 어, 그 아까 영상에서 본 이름 같은 경우에 뭐 모델링을 뭐 물론 이렇게 뭐 만들어서 이니셜을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모델링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걸 음, 없애고자 타입 모델링. 왜 이게 활성화가 안 되지? 이게 메뉴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자, 그 일러스트 수업이 다 있으시죠? 네. 일러스트에 있는 모양을 그대로 마야의 커브 모양으로 가져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던 게 많이 나오네. 자, 일러스트에서 간편하게 이름이나 이니셜을 적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뭐 텍스트로 치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이렇게 뭐 어려운데 이름이. 자, 이런 이름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폰트는 조금 두꺼운 걸로 하면 좋겠어요. 너무 얇으면은 너무 얇으면 저기 3D로 만들었을 때 모양이 이쁘지가 않습니다. 자, 얘를 글씨를 쳐주시고 얘를 깨주셔야 돼요. 패스 뭐였지? 모양으로 변환인가? 이게 영어 버전만 쓰다가 영어 버전 쓰다가 한글 버전이 왜 한글로 깔려있지 이게? 얘를 모양 윤곽선 만들기네요. 예, Shift Ctrl O 요걸로 사용을 해서 이 아웃라인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텍스트 개체가 아니라 이 모양을 깨주신 상태에서 얘를 저장을 해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저장을 해 주시는데 이 버전 골라 주실 때 얘를 8버전으로 해주세요. 그냥 8버전. 그 다음에 확인 해주시면은 자, 마야 안에 크리에이트에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오브젝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옵션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 리셋을 하면은 이 수치들이 있는데 이게 베벨을 바로 적용을 해서 만약에 베벨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커브로 불러볼게요. 커브로 제가
만들었던 텍스트 AI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커브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양. 이런 모양이 있죠. 근데 커브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베벨을 사용을 하면은 저걸 마치 그 입체 글씨처럼 모델링 된 상태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뭐 옵션이 있는데 이 베벨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미리 보기 같은 기능은 없기 때문에 한 번 만들고 확인하고 한 번 만들고 확인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베벨의 기본 옵션으로 아까 그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F를 눌러보면은 이런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이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죠. 굳이 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창에서 이 글씨의 위치랑 크기랑 뭐 이 여백에 밀접해서 얘는 여기 만들어지고 중점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가운데에다가 뭐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모디파이에 센터 피봇 해서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 주시고 축을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그리고 뭐 위로도 살짝 키워서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얘를 여기 베벨 플러스라는 메뉴가 있죠. 그리고 뭐 베벨 플러스 다른 메뉴 베벨 플러스 안에 메뉴를 가시면은 이 폭이라던가 이 베벨 옵션에 따른 이 모양을 살짝씩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여기 옵션이 아까 이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옵션이.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만든 다음에 수정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기본적인 베벨 스타일은 여기서 미리 골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 이 모양이고 그런 건 제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보면은 살짝 베벨 모양이 틀리죠. 이런 테두리 모양이.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께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에는 분리를 모델링 탭에 메쉬에 세퍼레이트 뭐 1학년 때 배우셨을 겁니다. 세퍼레이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개별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축이 지금 항상 뭐 이상한 데 가 있기 때문에 하나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에 센터 피봇을 해 주셔야 얘를 가운데 축으로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귀찮으시면은 저번에 그 여기에 메뉴 만들어 놨던 것처럼 개인 메뉴를 여기다가 모디파이에 센터 피봇 얘를 어떻게 했었지? 딜리트 시프트 컨트롤 휠 클릭이었나? 시프트 휠 클릭? 네. 여기서 이 창에 메뉴를 넣고 싶다 할 때는 일단은 이 탭을 클릭을 해줘야 되고요. 이 창에 모디파이의 센터 피봇 이 위에서 컨트롤 시프트 그 다음에 마우스 휠 버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메뉴가 단축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센터 피봇 자꾸 여기 찾아서 하기가 귀찮아 할 때 이런 자주 쓰는 아이콘들을 본인이 원하는 메뉴를 만들어서 이렇게 단축 아이콘들을 해주시면 돼요. 다 얘네들을 센터 피봇 해주고 뭐 이렇게 뭐 키워서 뭐 아무렇게나 놔도 됩니다. 본인 이름만 들어가면 돼요. 네, 배치랑 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 있든 이 공이 뭐 이렇게 튕겨서 뭐 바닥 구르다가 어디 물 웅덩이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다른 공 두 개들이 서로 부딪혀서 뭐 얘네들 사이에 낀다거나 뭐 그런 본인 맘대로 이런 걸 알아서 만드셔서 10초 이상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배경 모델링 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쓰지는 마시고요. 엣지 뭐 배경 모델링은 뭐 간단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방 구조를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요. 본인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을 해서 재밌는 볼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빼먹었네. 카메라를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일단은 지금 이쪽으로 튀는구나. 이 친구들을 90도 자, 뭐 이런 직접 부딪히진 않지만 뭐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뭐 다 적용을 해 보셔도 돼요. 이 디폼에서 논리니어 스쿼시를 준 다음에 얘도 벡터를 줘서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을 주셔도 됩니다. 글씨들도 공이 뭐 부딪혀서 찌그러진다던가 뭐 이런 애니메이션을 당연히 주셔도 돼요. 자, 카메라를 설명을 드릴 텐데 얘를 잠깐 지워놓을까? 좀 번거롭죠. 자, 카메라가 여기 크레이트의 카메라에 가면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카메라가 기본 카메라고 이 밑에 있는 건 입체 영상을 만들 때 쓰는 스테레오 카메라 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주로 쓰는데 가장 위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하나 클릭을 해 보면은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중앙에 카메라 모양의 뭔가가 만들어졌죠.
이거 꺼버려야겠다. 자, 카메라가 만들어졌는데 좀 작다, 카메라가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메라 스케일은 이 모양만 커지는 거고요. 전혀 뭐 다른 영향은 주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본인이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키워서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카메라 모양이 생겼는데 아웃라이너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카메라 1이라고 하는 이런 카메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을 헷갈리니까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뭐, 캠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캠. 그리고 위쪽에 보면 아웃라이너 위쪽에 보면은 이렇게 4개의 카메라가 똑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죠, 회색으로.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퍼스펙이라고 돼 있는 이 표시돼 있는 카메라, 이 카메라로 이 퍼스펙 화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 뷰포트라고 생각했던 얘가 퍼스펙이라는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로 숨겨져 있는데 얘를 언하이드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모양은 틀리지만, 이 카메라랑 모양은 틀리지만 이렇게 뭐 사이드 프론트 탑 뷰를 가리키고 있는, 향하고 있는 이런 카메라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화면들을 다 카메라가 있는 거죠. 아이고, 너무 커졌어. 얘는 다시 숨겨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캠이 이름이 뭘 몰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로 이렇게 보고 싶은데 이동을 해서 이렇게 얘가 어디를 비추는지 알 수가 없죠. 이 상태로는 이 퍼스펙 이 퍼스펙 뷰로 보는 카메라처럼 보면은 좀 편할 텐데, 이 상태로는 얘가 어디를 찍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개의 뷰포트 창에서 임의대로 이 카메라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두 개 창에서 바꿔볼게요. 작업을 할 때 지금 현재 우측은 퍼스펙 창이고 좌측은 프론트 카메라입니다. 근데 이 프론트 카메라를 여기 패널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를 보시면은 퍼스펙티브에 지금 현재 몰카라고 제가 이름을 만들어 놓은 카메라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 친구가 바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 화면이 됩니다. 아래 몰카라고 뜨죠. 그래서 여기서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카메라의 위치랑 회전 이런 거에 맞춰서 스케일은 변화를 주지는 않아요. 위치와 회전, 이런 좌우 회전까지, 회전에 따라서 이런 직접적으로 영상을 바로 볼 수가 있겠죠. 90도. 자, 그리고 이 좌측 화면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카메라를 보고 이 퍼스펙 창에서 이렇게 좌우 움직여 가면서 카메라 앵글을 맞추는 거는 오케이지만, 이 상태에서 이 뷰포트 창에서 내가 화면을 움직이겠다고 알트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을 해버리면은 카메라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립니다. 직접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뷰로 맞추는 경우도 있겠지만 굳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이 창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카메라에도 당연히 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C프레임 가서 이렇게 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도 이렇게 좀 어지럽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기서 막 직접적으로 움직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앵글이 확실히 잡혀진 다음에 이렇게 앵글이 잡혀진 다음에 카메라에 이렇게 락을 걸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휠 버튼 움직이고 알트 움직이려고 발악을 해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이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불안하다, 움직일 것 같다 이러시면 락을 걸어 놓으시고 움직여야 될 때 다시 언락으로 풀고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의 메뉴들을 보면은 상세히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은 그 우리 디지털 카메라나 필름 카메라 만져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포컬 랭스나 그 f-스탑,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게. 그리고 포커스 디스턴스, 셔터 앵글 이런 카메라 용어랑 좀 똑같은 그런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는 현실에 있는 카메라 렌즈,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등등을 똑같이 반영한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포컬 렌스, 이 광각이나 줌 망원 렌즈 이런 얘기를 하죠. 35가 기준이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광각 이런 식으로 실제 있는 카메라랑 똑같은 렌즈,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포커스 등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도 줄 수 있고 물론 이 수치들에도 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데 그 배경만 멀어지는 포컬 랭스만 변하는 그런 영상들 있죠. 이렇게 카메라는 그대로 있는데 포컬 랭스만 변하는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기본 카메라는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카메라까지만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카메라를 만들어 봤는데 이름은 카메라 앤드 에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는 똑같이 생겼고 이 앞에 이상한 점이 하나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미 다 설명해 주고 있죠. 카메라와 에임. 그래서 이 작은 점을 친구를 움직여 보면은 카메라가 이 친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피사체가 고정으로 딱 위치를 해서 여기를 비추고 싶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카메라를 움직여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K를 비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 점을 K에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패널에서 카메라 1의 화면으로 봤을 때 바로 K를 비추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거리는 K가 맞춰진 에임이 K를 향한 상태에서 어디를 카메라 위치를 어디로 바꾸든 다 K를 이렇게 향하고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뭐 이 점은 고정해 놓고 이 카메라 위치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키를 애니메이션 키를 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반대로 카메라는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이 점을 바꿔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키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얘를 공에 맞춰 봅시다. 공 V 스냅으로 처음에 이 공 위치에 한번 맞춰 볼게요. 그리고 카메라 화면으로 보면은 뭐 이런 화면이 돼 있네요. 조금 뒤로 가서 이런 네. 왜 얘가 이렇게 아까처럼 V 스냅으로 했을 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붙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버그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선택을 잘 해서 이 친구를 이 선이 이어지게끔 꼭 확인을 하고 옮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볼이 지금 움직이죠. 이 볼을 따라가게 하고 싶어요. 카메라를.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머리 좋은 사람은 다 할 거예요. 자, 이 포인트를 공이나 컨트롤러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컨트롤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움직일 친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 따라갈 친구를 나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공을 만약에 먼저 선택을 해주고 공이 움직일 때 이 친구가 따라와야 돼 라고 하면은 공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이 에임을 나중에 선택해 줬습니다. 이 에임 그 다음에 포인트 위치 값이죠.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되려나? 네. 이렇게 공을 향해서 움직이겠죠. 카메라가 공이 마치 화면 중앙에 박혀 있는 것처럼 뭔가 조금 연출 상황에 맞춰서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막 달리고 있는데 그 배경만 쑥쑥쑥 지나가는 펜 트랙 같은 경우에 삐지 트랙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앤드 에임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 상태에서 처음에 S 그 다음에 S 키를 뭐 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카메라에 키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볼 애니메이션을 먼저 이렇게 카메라에 상관없이 카메라 신경을 쓰지 마시고 볼 애니메이션을 먼저 이렇게 글씨들 본인 이름을 놔두고 상호작용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 애니메이션이 최대한
재밌어 보이는 연출을 사용을 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따로 동작들을 추가를 하거나 해서 디벨롭 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레이트 카메라의 카메라 에임 앤드 업은 마찬가지로 카메라랑 에임이 있고, 여기 이 친구는 뭐 회전하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전. 예, 카메라를 이렇게 회전시켜 줄 때. 그래서 에임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에임은 하나고 카메라 위에 있는 친구로 회전. 이 아래에 있는 친구를 움직여도 회전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 세 가지의 컨트롤러가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추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면은 시간이 좀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영상 추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화면 있죠? 카메라의 이름을 캠캠이로 바꿔봅시다. 캠캠이. 자, 지금 캠캠이가 얘가 아니네. 얘가 캠캠. 카메라의 이름을, 얘는 그룹이고 카메라의 이름을 바꿔야 얘가 캠캠이로 뜨네요. 자, 이 친구 화면을 그대로 영상으로 뽑으면 되겠죠. 이제 근데 렌더를 원래 이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렌더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알려드려야 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뭐 렌더로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렌더가 아닌 플레이 블라스트라는 기능을 써서 이렇게 얘를 마치 영상처럼 보이게 이렇게 추출을 할 건데, 이 기능이 뭐냐면은 그 요새 뭐 인터넷 보면 움짤 같은 거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 GIF나 또 뭐가 있지? GIF 움직이는 이미지죠. 근데 이거를 움짤로 만드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프레임부터 제가 지금 100프레임의 작업 공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의 하나하나 프레임을 찍어서 얘를 GIF는 아니고 영상 파일로 만들어 주는 게 이 플레이 블라스트라는 기능이에요.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이 점이 있죠. 점도 다 표시가 되고, 현재 이 뷰포트 상에 컨트롤러가 보인다. 그러면 컨트롤러도 나오게 되고요. 뷰포트 상에 그리드가 보인다. 그러면 그리드도 그대로 나옵니다. 얘를 스크린샷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이고 싶지 않은 거는 이렇게 하이드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그리드 같은 경우에도 좀 지저분할 것 같다. 그러면 쇼에서 그리드를 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야에서 자꾸 이렇게 캡스락 누르고 작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야는 절대 캡스락 요 키, 캡스락 키 누르시면 안 됩니다. 요게 켜져 있으면은, 이게 켜져 있으니까 꺼주세요 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끄고 작업을 해주시고요. 지금 캠캠이라는 카메라로 프레임 몇 번 프레임 이런 정보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플레이 블라스트를 하면은 이 퍼스펙 화면도 당연히 얘도 스크린샷에서 영상으로 뽑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만들고
카메라 연출도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각도, 카메라가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원하는 앵글을 좀 잡아서 카메라를 꼭 만드셔서 이렇게 카메라에 해당되는 영상을 추출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영역인지 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뭐야 이거 왜 이래? 캠 얘를 바꿔야 돼. 캠 이름이 지금 중복이 돼가지고 오류가 자꾸 뜨는데, 여기 뷰포트 화면에서 뷰포트 화면에 좌측에 메뉴를 보시면 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카메라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체크가 네 군데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노 게이트, 게이트 마스크, 필. 가장 위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게이트 부분, 그다음에 밑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노 게이트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아라를 이 레졸루션 게이트로 체크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레졸루션 게이트로 체크를 바꿔 보시면은 여기에 해상도, 그 레졸루션이 해상도의 직역이죠. 해상도가 이렇게 뜨고 게이트 마스크가 이렇게 적용이 된 채로, 마스크가 적용이 됐다는 거는 게이트 마스크가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 음영으로, 이 해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은 회색으로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마스크 체크를 해제를 하면은 이렇게 선만 생기고 이 부분도 잘 보이죠. 그래서 게이트 마스크를 체크를 해 주시고 해상도 960, 540으로 지금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이 친구를 여기 렌더 세팅 아이콘, 이 톱니바퀴가 달린 이 아이콘을 눌러 보시면은 렌더 세팅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마야 소프트웨어라는 렌더러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렌더를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으로 깔려 있는 렌더러고, 예전에는 뭐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V레이, 멘탈레이, 아놀드 뭐 이런 렌더러라고 하죠. 소프트웨어가 아닌 V레이를 설치하면은 여기 V레이가 뜨고, 아놀드를 설치하면 아놀드가 뜨고, 이런 식으로 렌더러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나중에 렌더 수업 때 하도록 하고, 이 창에서 기본 이 창에서 커먼 창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은 렌더러블 카메라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퍼스펙을 우리가 만든 캠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렌더 할 때 이 캠으로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뭐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요 밑에 보시면 지금 960, 540이라는 수치가 적혀 있죠. 960, 540. 이게 해상도. 근데 960, 540이 지금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960, 540 하니까 지금 4K가 나오고 뭐 이런 시대죠. 근데 4K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풀 HD 1920 시리즈로 적어 주셔도 되는데, 여기를 기본 프리셋이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HD가 있고 풀 HD가 있는데 1920, 1080 사이즈가 HD 108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80, 720, 1920, 1080. 모니터 해상도 뭐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얘를 1920, 1080으로 해 주셔야 좀 깔끔하고 좀 화질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요 사이즈로 해 주시고, 정말 뭐 안 되겠다 그러면 HD 720 이상으로, 1280, 720 이상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1920, 1080 해 주시고, 얘를 세팅을 바꿨더니 여기도 1920, 1080으로 바뀌죠. 그래서 똑같은 화면 앵글 안에서 해상도만 1920, 108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창을 아까 요거 하다가 튕겼는데, 이 부분쯤에서 튕겼는데 슬슬 불안한데, 우리가 뷰 포트 보시면은 카메라 세팅에 지금 레졸루션 게이트 켜져 있고요, 체크돼 있고, 게이트 마스크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필드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필요 없어요. 필드 차트는 필요 없고, 여기에 세이프 액션을 체크를 해보면은 여기 마스크가 하나 더 뜨죠. 이 외곽에 있는 마스크 안쪽에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는 동작은 최대한 이 안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가 뜨는 거예요. 요 안에 해야, 너무 가장자리 쪽으로 가면은 안 보일 거예요. 옛날에는 뭐 브라운관 TV 시절에 이렇게 외곽 쪽에는 이 굴절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이 너무 외곽 쪽으로 가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요. 세이프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뭐 제목이나 부제나 줄 때 너무 가장자리가 아닌 요 가이드라인 안에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옛날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거 무시하시고 레졸루션 게이트만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1920, 1080. 그 다음에 가장 밑에 이렇게 필이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얘를 창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이 화면을 맞춰서 키울 건지에 대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오버 스캔으로 바꿔보시면 뭔가 모양이 지금 또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줄여보면은 이 창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변환이 딱 됩니다. 오버 스캔. 그래서 필로 놓을 때랑 오버 스캔으로 놓을 때랑 확실히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호리즌과 호리존탈이죠. 호리존탈. 버티컬. 가로 세로 폭에 맞춰라 라는 거고요. 저는 뭐 필로 써도 되고 오버 스캔으로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필로 쓰면은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필로 일단은 기본 상태로 이렇게 놓고 재생을 한번 해본 다음에, 자, 요 화면을 이제 플레이 블라스트를 이용해서 추출할 건데, 윈도우 메뉴에 플레이 블라스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옵션 창이 있죠. 옵션 창이 있고, 요게 안 보이는 분들도 어쩌다가 간혹 있는데, 윈도우에 플레이 블라스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기 재생 버튼에 우클릭 해보시면 여기도 있습니다. 플레이 블라스트. 그리고 여기도 옵션 창이 있고, 자, 옵션 창을 눌러서 리셋을 한번 해주시고, 자, 기본 메뉴는 이렇게 생겼고요. 창을 좀 내려서 보면은 가장 위에 있는 게 타임 슬라이드, 프레임을 수치를 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임 슬라이더라고 돼 있는 체크가 돼 있으면은, 이 타임 슬라이더를 눌러서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1분, 12분, 13분, 14분, 15분, 16분, 17분, 18분, 19분, 20분, 21분, 22분, 23분, 24분, 25분, 26분, 27분, 28분, 29분, 30분, 31분, 32분, 33분, 34분, 35분, 36분, 37분, 38분, 39분, 40분, 41분, 42분, 43분, 44분, 45분, 46분, 47분, 48분, 49분, 50분, 51분, 52분, 53분, 54분, 55분, 56분, 57분, 58분, 59분, 60분, 61분, 62분, 63분, 64분, 65분, 66분, 67분, 68분, 69
이 아래 지금 보이는 만큼만 이렇게 렌더가 됩니다. 내가 1부터 지금 100까지 설정을 해놨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보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70까지 보이게 해놨다. 그러면 70까지 보입니다. 1부터 70까지. 그래서 현재 작업 슬라이더, 타임 슬라이더 영역에 맞춰서 렌더를 할 때, 그 다음에 본인이 지정을 할 때는 스타트 엔드를 체크를 하시고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1부터 뭐 50까지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아니면 타임 슬라이더 전체,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은 AVI 동영상 파일이죠. AVI로 해주시고 인코딩이 있는데 코딩을 안 하면은 용량이 상당히 크긴 해요. 근데 화질이 좋게 코덱을 해버리면 제가 못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논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고, 퀄리티도 100으로 맥시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AVI의 퀄리티 100.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있는데 프롬 윈도우가 있고요. 프롬 윈도우는 현재 요 창 사이즈 그대로 렌더가 되는 거예요. 윈도우로 하지 마시고 렌더 세팅으로 해주세요. 렌더 세팅. 그래야 1920, 1080 사이즈로 그대로 렌더가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은 그대로 두시고 스케일도 1로 해주세요. 스케일 1. 0.5로 하면은 1920, 1080의 절반으로 이렇게 해상도가 되기 때문에 스케일도 1로 해주시고, 프레임 패딩은 4 그대로 놓고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로 해버리면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 Save to 파일로 저장하는데 체크를 해 주셔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뭐 학번, 일단은 학번 해야겠죠. 학번 적고 본인 언더바예요. 언더바. 나 이거 안 지키는 사람 아직도 너무 많아요. 자, 학번 전에 반, 일반인지 2반인지 반 좀 적어주세요. 반 안 적는 사람 너무 많아. 일반인지 2반인지 적어주시고 언더바 하고, 학번 적어주시고 본인 이니셜만 있으면 됩니다. 이니셜은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제가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니셜을 적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반하고 학번, 이니셜 이렇게 적어서 브라우저를 누르시면은 어디에 저장을 할지 이렇게 경로가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여기 파일 이름 아까 plt 이렇게 반 학번 이름 꼭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플레이 블라스트 버튼 혹은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은 제가 한 장 한 장 스크린샷을 찍는다고 했죠. 이런 영상이 한번 쭉 훑습니다. 이렇게 플레이 바를 훑고 영상으로 바로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스크 영역이 지금 보이죠. 이렇게 마스크가 보이고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상도가 보이는데, 얘를 오버스캔으로 바꿔볼게요. 오버스캔으로 바꾸고
플레이 블라스터를 경로를 항상 바로바로 지금 프로젝트 셋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경로를 그때그때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2번 파일로 똑같네요. 레졸루션 게이트를 켜서 그런가? 노 게이트로 해보겠습니다. 노 게이트 하고 필. 자, 플레이 블라스트를 다시 누르면 이름이 중복돼서 저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덮어 씌워 볼게요. 자, 이렇게 해야 게이트 마스크가 없어진 채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노 게이트를 해줘야 깔끔하게 잘 보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여기서 작업을 할 때는 어느 영역만큼 작업 영역이 비춰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고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할 때는 레졸루션 게이트를 켜고 작업을 해 주시고요. 이래야 여기 영상 안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보고 작업을 해 주시고, 렌더를 할 때는 렌더가 아니라 이 플레이 블라스트를 할 때는 여기 창에서 노 게이트로 꼭 바꿔 주신 다음에 여기서 플레이 블라스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블라스트를 할 때 이게 활성화된 창에서 플레이 블라스트가 돼요. 만약에 제가 이 창을 클릭을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느다란 회색 선이 보이시죠? 이 창이 활성화됐다는 거죠. 이 창을 클릭을 하고 플레이 블라스트를 누르면 이 창이 플레이 블라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블라스트를 할 때 이 창을 클릭을 하고 혹은 여기 빈데 이런 데를 클릭을 해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여기서 플레이 블라스트를 꼭 눌러 주셔야 이 화면이 영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볼 애니메이션을 15주차 6월 26일 테스트 보는 날이죠.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 영상은 뭐 지금부터 쭉 작업을 해서 한 3, 4주, 4주 기간, 1, 2, 3주 기간이죠. 3주 기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 잠시만요. 용량이 조금 크기는 한데 용량이 좀 많이 크겠네. 720으로 자, 1920, 1080으로 할 때 용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량은 뭐 거기서 거기네요. 1920, 1080 사이즈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케일을 좀
스케일 0.5로 하면은 이렇게 그 아까처럼 아까보다 훨씬 뭉개지죠. 예, 뭉개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스케일도 1로 해주시고 퀄리티를 좀 낮춰볼까요? 퀄리티를 용량이 안 줄어드네. 퀄리티는 뭐 70 정도로 해도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 세팅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 1에 지금 AVI 퀄리티 70 그다음에 저장을 해서 뭐 이름에 나중에야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플레이 블라스트로 추출을 해 주시면 되고 용량은 크게 변화가 없네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리고 해상도는 1280720이 아니라 1920, 1080 웬만하면 크게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1시간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 캐릭터 워킹 사이클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보고 설명하느라 그리고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파일을 날려 먹어가지고 영상 파일을 빼먹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다음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고 다음 주 수업 때 요 친구로 요 친구로 이제 캐릭터 모습 걷는 애니메이션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테스트 애니메이션 동작 테스트도 진행을 할 건데 걷는 거는 테스트로 진행을 안 할 거고요. 걷는 거는 수업 중에만 할 거고 테스트로 보게 되는 거는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자를 들거나 아니면 이 햄머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테스트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햄머랑 상자를 놓을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가 뭐 들고 뭘 내려 찍든 뭐 걸려서 넘어지든 그런 동작들을 테스트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10초 가까이 되는데 8초밖에 안 나오네. 두 개, 뭐 세 개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신데 요 파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고 볼 애니메이션 뭐 필요한 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나고 나서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서 26일 전까지 제출을 하셔도 되고 26일까지 꼭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집에서 이제 컴퓨터가 없는 분들도 대면 수업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강의실 나오셔서 빈 시간 동안 이렇게 꼭 레포트는 안 내도록 할 테니까요. 마야로 꼭 시험을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